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사이에 도배 시공을 하는 현장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사이에 하는 도배 시공은 정상적으로 빈집을 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비싸요. 그 이유는 보통 이사가 나가는 시간이 12시 전후, 그리고 도배가 끝나는 시간이 한 4시나 5시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도배를 하려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배사 인건비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도배를 하는 시간이 짧으면은 인건비를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그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일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을 가서 하루 종일 하는 일로 어, 일당을 받는 일을 선택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사 나가고 들어가는 집처럼 하루 일당을 다 시간만큼만,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을 해서 준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안 하겠죠. 도배사님들도. 왜냐면은 적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전한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낫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 도배사 인건비라는 거는 일단은 뭐 방 하나 정도 하는 거면은 뭐 시간당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경우의 도배는 바로 하루를 그 곳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하루 일당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뭐 짧은 시간 일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받아간다,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현장은 사실 인테리어 사장님들이나 분들이 보통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짐이 있는 집이나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현장, 이런 일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견적 문의 전화가 오면은 사실 좀 망설여져요. 이 일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짧은 시간에 도배를 하다 보니까 뭐 제 경험상 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를 이제 나가고 저희는 예상을 보통 11시 정도면은 가서 기다려요. 대기를 하는 거죠. 이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도배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1시 전에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사가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장을 딱 도착을 했는데 이사가 11시에 갔는데 절반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이삿짐은 1시가 넘어야 된다. 점심 먹고 오면은 2시. 그러면 2시부터 어떻게 도배를 하고 또 이사는 들어오는데 굉장히 상황이 난감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가끔씩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도배를 의뢰한 소비자분이 부동산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배를 하니까 그 이사 나갈 집한테 전달을 꼭 해주세요. 도배가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라. 왜냐면은 이사를 나가시는 분이, 아니 뭐 내가 늦게 나간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뭐 늦게 나가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명이 와서 이삿짐을 날랐을 경우에 견적이 80인데 뭐 3명이 와서 뭐 그냥 하루 종일 날라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사 나가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하니까 뭐 그러면 70만 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삿짐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70만 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사 나가시는 분은 당장 오늘 들어갈 게 아니고 짐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아침에 서둘러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비싸게 주고서. 그러니까 좀 일이 없을 때는 이삿짐 센터도 뭐 하루 종일 이사를 나르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빠가지고 인원수를 못 맞춰가지고 뭐 인원수가 들어와서 일이 이삿짐이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왜냐면 소비자분이 전적으로 그런 일을 사전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사 나가는 집에 가서 도배가 있으니까 그거를 말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빼먹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에서는 이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12시면 나가지. 응?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12시 넘어서 나갈 일이 있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제 흘려서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까먹으면은 그 이사를 나가시는 분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사가 이제 뭐 한 2시 넘어서 끝나면은 도배하시는 분들은 11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도 먹고 일도 막 해야 되고 늦게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삿짐 들어오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집에 그 체크사항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도 뭐 이사를 나가는 집에 현장을 갔는데 기존의 벽지가 뭐 실크가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되겠죠. 뜯으면은 그 소비자분하고 약속한 4시나 5시 그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실 뜯는 것을 포함하면은 뭐 최소한 32평 같은 경우 전체 실크 벽지를 뜯는데 아무리 빨리 뜯어도 뭐 1시간 가까이는 걸리죠. 그러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가 되죠. 그러면은 소비자분하고 한 약속 시간을 지키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경우에 현장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하기가 뭐 결코 편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삿짐을 하시는 분들도 이사를 짐을 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사가 얼마나 나갔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도배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얼마나 나갔나 체크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일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거리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로 도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배를 하는데 자꾸 뭐 이제 이삿짐 대기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이사는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을 자꾸 한다든가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벽지를 바닥에 놓거든요. 풀칠한 벽지를. 그 벽지를 밟고 다니는 경우는 뭐 워낙 흔한 경우고요. 또 화장실에다가 보관을 해도 화장실을 보면서 밟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제 도배사 분들은 절대 벽지를 밟을 일이 없죠. 항상 염두를 해두니까 바닥을 보면서. 근데 도배사가 아닌 분들은 사실 일반 풀바른 벽지, 도배할 벽지를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밟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집 나를 때 도배사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불편하죠. 저희도 충분히 뭐 이해를 하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할 때 계속 왔다 갔다 거리죠. 소비자분들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도배는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하고 또 짐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은 도배하는 그 인원수도 정상 인원보다 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 소비자분들 왔다 갔다 거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 왔다 갔다 거리고 바닥에 쓰레기는 쌓여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예민해지죠. 그래서 그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집에 도배를 그렇게 뭐 쉽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일은 베테랑 도배사님들이 많이 하시지 도배를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작업을 더디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나중에 기술자가 되고 뭐 이제 베테랑 도배사가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주 손발이 잘 안 맞으면은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주문을 하세요.
이삿짐이 나갈 때 방을 먼저 방을 하나 비워달라고 한 다음에 그 방 먼저 해주세요. 아니면은 도배를 할 때 거실 먼저 해주세요. 이삿짐을 거실에다가 먼저 올릴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소비자분들이 주문을 하시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갈 때 뭐 방 하나만 먼저 하면서 빨리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삿짐을 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하고 허락을 해야 저희가 그 방을 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삿짐 하시는 분이 뭐 다 허락을 할 이유는 없죠.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정신없고 헷갈리고 막 바쁘고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와서 도배하면 되지 왜 벌써 자꾸 왔다 갔다 거리냐 신경 쓰이게 이럴 수 있죠. 그건 충분히 뭐 이삿짐 하시는 분들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고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도배를 빨리 시작을 하고 싶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삿짐 하시는 분한테 가서 양해도 구하고 다 하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락하는 그 도배를 허락하는 이삿짐 센터나 그거는 그렇게 뭐 모든 경우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다 못한다 답을 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이삿짐을 어떤 분들을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거실을 먼저 도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삿짐을 거실에 넣게.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거실 도배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방 도배를 하면서 거실을 계속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은 뭐 거실을 저희가 밟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또 이삿짐 하시는 분들하고 또 동선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가능하면은 저희도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하고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해서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이쪽 할 때는 이삿짐은 이쪽에서 하고 도배는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일을 다 하기는 하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계획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이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뭐 이삿짐 센터와의 업무 협조라든가 뭐 현장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한 이유로 많이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죠. 도배만 하는 경우는 이익을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이익을 많이 붙이면은 당연히 이제 견적에 안 먹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아주 그냥 최소한만 붙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도배가 이사가 나가고 들어가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비싸고 짧은 시간에 하니까 결코 편한 일은 아니고 오히려 더 이제 힘든 일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